우포 마을 라디오 우포데이. 안녕하세요. 우포 가시연꽃 마을에 살고 있는 홍정희입니다. 저는 마을에서 체험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포의 들꽃과 새들을 사랑하는 우포 아지매입니다. 계절이 어느새 겨울의 문턱에 넘어섰네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우포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와 주민 사람들의 소통을 위한 마을 라디오를 우포데이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첫째 소식으로 얼마 전 마을에서 우포 자연미술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우포 자연미술제에서 아트메이트로서 참여하셨고 또 그릇 굽는 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진숙 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우포 생태 체험장에서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우포 생태 체험장에서는 우포 자연미술제가 개최되는데요. 네. 외국 작가 4명, 국내 작가 4명이 자연을 소재로 해서 체험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포 자연미술제라고는 하는 그 자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미술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기존 미술제 하면 전시 자체가 갇혀있는 공간에서 전시가 되는데 우포라는 자연 그 자체에서 설치 미술 형태로 전시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연의 재료 소재가 되다 보니까 작가들이 자유로운 표현이 우포와 어우러져 보는 재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들은 어땠나요? 이날 행사는요, 작가들이 작품뿐만 아니고요, 탐방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허수아비 패션쇼, 우리 가족 집 짓기, 나눔 의자 만들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가족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아, 참 재밌었겠네요. 네. 가족의 단합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 재료로는 어떤 것들이 이용되나요? 일단 대나무하고 나무가지를 이용한 분들이 이제 여러 작가가 계셨고요. 널판지나 통나무를 이용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네요. 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미술제는 언제까지 전시되어 있는지요? 일단 작품이 실외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연 소재의 작품 자체가 소멸될 그때까지 계속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한 10년간 가까이 가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트메이트로서 참여하셨다는데 그 참여하실 때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저는 이제 여러 작가들 중에서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좀 도와줬는데요. 네. 일단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14일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밤 늦게까지 라이트를 켜놓고 할 정도 있었거든요. 와, 14일까지 보름을 해서도 작품이 완성이 안 됐다면 큰 대작이었네요. 작품도 크지만 자연 소재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대나무 구하는 거 쪼개는 거 이런 시간들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었구나. 그런 어떤 노고들이 어떤 그 일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그 느낀 점이라든지 어땠었습니까? 일단 작가들이 자연 작품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요, 서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어떤 경우냐면 일본 작가가 대나무 껍질을 사용한다면 프랑스 작가는 대나무 속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네, 아주 역할이 컸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제 두 번째 손님으로서는 하라트 공예방을 운영하시고요. 그린 우드 워크를 설명해 주실 우리 장혜동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예. 네, 같은 청정에 살아도 좀 뵙기가 힘들었는데 아주 바쁘셨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시는 사업은 잘 되시고요. 예,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린 우드 워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좀 말이 조금 생소한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린 우드워크는 지금 목공예 하신 분들이나 목수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계, 즉 네. 전동 공구라 그러죠. 그 공구를 사용하기 이전에 수공구로 사용하던 목공 작업을 말합니다.
그걸 외국에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즘 환경적인 요소하고 해서 이름이 아마 그린 우드워크 목수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예. 전기 기계나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만 작품을 하거나 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예, 그린이라는 그 말이 들어간 의미가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러면 조금 만들기가 작품이라든지 뭘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좀 어렵고 또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해서 대형화되는 가구들이나 뭐 건축물 같은 걸 만드는 데는 옛날처럼 실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사람들도 네.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만 지금 이런 그린 우드워크를 저희가 주구를 좀 해보는 거는 창녕하고 우포하고 같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개념, 천연의 자연 보고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생각을 미치다 보니까 이 그린 우드워크라는 게 앞으로 가야 될 우리 방법, 우리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생태 보고인 우포와 참 연관성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하여튼 좋은 어떤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그린 우드 워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은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지요? 예, 그린 우드워크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큰 건축물 같은 거나 가구 같은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 목공예를 겸한 학생들한테 체험 수업 같은 거를 주사위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린 우드워크를 도입해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목공예 작품 같은 걸 구상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있는 전동 공구나 각종 기계 공구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는 안전상의 문제나 또 네. 숙지, 숙달시키는 요령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공구 사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품을 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런 작품을 하는 데나 이런 정보나 자료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나 기타 다른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목공예 수업에서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네. 현재 캠프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하는 게 숟가락, 네. 나이프나 주방 보조 기구 같은 거 사소한 작은 어떤 가구들부터 해서 크게 전문적으로 가는 데는 윈저 체어라 그래가 손으로 깎고 따듬어서 실제로 기계 쓰지 않고 만드는 의자 같은 걸 네, 전통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즉석에서도 만들 수도 있는 작품도 있겠네요. 예예. 네. 일본의 예로 보면은 커틀러리라 그래가지고 숟가락 같은 거를 나무로 직접 자기가 깎아서 쓰기도 하고 또 연인들 또 뭐 특정한 대상한테 선물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공업으로 또 수제품으로서 상당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으로 무슨 오염물이 나오거나 그렇죠. 기계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큰 나무를 많이 벌목해서 뭘 만든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감벌목, 흔히 말하는 잡목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숟가락 정도의 크기를 만들면 나무가 그렇게 큰 게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우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네요. 그런 형태로 수업을 많이 하고 싶어하죠. 저는. 네, 앞으로 우리 이제 그린 우드워크에 대한 어떤 희망이라든지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그린 우드워크를 처음에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하고 저희 어린 시절에 아버지 구두 닦기, 통, 뭐 국기 보관함 이런 걸 만들면서 생각하고 또 강아지 집을 지어주고 토끼 집을 짓는 아버지 모습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상상하면서. 예, 그걸 추억을 되살려보면서 해보려고 하니까 장비가 없이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싶고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 그리 어려운 걸 안 하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수업이나 학생들한테도 부모와의 어떤 소통의 하나의 장르로서도 네, 아주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가족 간의 어떤 화합이나 뭐 이런 개념도 저희는 생각을 좀 포함해서 체계화시켜서 제대로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진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응원하겠습니다. 장혜동 선생님의 그린 우드워크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학교라든지 또는 체험이 필요하시면은 장혜동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이번 때는 세 번째 손님으로 시할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서 버들국수집을 운영하고 창녕의 토속 음식을 알려주시는 송미령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버들국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버들국수가 저는 맛봤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버들국수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버들국수라 하면 일반 국수랑 다른 것이 버들 잎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국수고 또 이 버들국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할머니로부터 이제 전수 받았던 그것을 제가 응용을 해서 버들국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버들국수 버들 잎이 들어갔다 했는데 버들 잎 자체가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은 추출물인지요? 아, 버들 잎이 들어간 거예요. 잎 자체가. 네, 단오 전에 잎을 채취해서 네. 차를 만들어서 그걸 말차를 만들어서 네. 국수를 만들 때 밀가루랑 같이 이렇게 반죽해서 그러니까 잎 전체적으로 네, 들어갔다는 네, 것입니까?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버들국수가 다른 국수와의 차이점은 그러면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 국수보다는 버들국수의 그게 입으로 넘어가는 그런 감촉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소화를 굉장히 잘 시켜주는 일반 국수를 먹었을 때와 버들국수를 먹었을 때의 차이는 저기 버들국수가 속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버들 속에는 예전부터 그 아스피린이 많이 들어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열 진통으로 네. 쓰는 그 아스피린 약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버들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거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예전에는 약이 없던 시절이어서 네. 버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도. 음식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제 차를 하거나 조격을 하거나 그런 네. 것들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답니다. 네네. 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 버들국수는 다른 곳에서도 있는가요, 혹시? 아무 곳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에만 있다는 뜻입니까? 창녕에만 있을 뿐더러 전 세계에서 이것뿐이 없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창녕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곳밖에 없는 이 버들국수는 우포에만 있습니다. 우포에 꼭 놀러 오시면 버들국수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 버들국수를 혹시 계속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네네. 바라는 어떤 희망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집 버들국수는 국수면 자체에 버들 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육수에 13종류의 네. 재료들이 들어가서 네. 이제 그 국수의 찬성질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아주 건강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서 국수를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그 육수를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 육수를 용량이 크게 하는 걸 하지 않고 그걸 압축을 시켜서 네. 그냥 우리 커피처럼 물에만 태우면 그럼 참 좋은 그런 생각이네, 그죠? 태우면 되는 그런 육수를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버들국수를 집에서도 그러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알찬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포에 오실 땐 꼭 맨발로 오시고 또 우포에서는 버들국수를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린 우포마을 라디오 우포데이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차차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에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우포데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포데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우포늪에는 벌써 철새들이 겨울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네요. 부디 올 겨울은 애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포데이 기술의 윤정일, 진행의 홍정희이었습니다. 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